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보카도입니다. 오늘 영상은요, 지금 현재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인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두산 에너빌리티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.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 종목이 왜 뜨거웠느냐를 살펴보기 전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이 종목이 왜 오르고 있느냐, 요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본적으로 원전주입니다. 근데 특히 소형 원전주라고 분류될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 친구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? 42조입니다.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예요. 시가총액 상위권에 들어가는 종목입니다. 코스피 기준으로 상위 다섯 번째 종목이고요. 두산 그룹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. 자,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오르게 됐는지, 그럼 이 친구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, 요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이 친구가 더 오르면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느냐를 월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월봉으로 살펴보니까요,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직후에 가장 높았던 시점이 14만 원이에요. 지금 현재 주가 대비 2배죠. 여기까지 올랐었던 이력이 있는데, 자, 그럼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아니다에 베팅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요.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전고점까지 도달하게 되면 코스피 기준 시가총액 전체 3위가 돼요. 시가총액 전체 3위가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그 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에너지솔루션을 제친 그 다음 종목이 된다라는 거고, 그러면 우리나라가 원전 산업이 시장 주도 산업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래 먹거리로 장려하고 있는 바이오 2차 전지 대비했을 때 과연 원전이 그 정도까지 매력적인 사업 아이템이냐? 라고 봤을 때 물음표가 남는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동시에 물음표가 남는 동시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. 자, 일단 소형 원전 요거 한 가지 지금 이슈가 있고요. 이거 관련해서 수주 이슈가 있는 거고, 자,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전 사장이 산업부 장관으로 갑니다. 자, 여기에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이 붙습니다.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에너지 관련주 요게 과연 그 정도 메리트가 있느냐? 요게 핵심인데요. 자, 일단 메리트 자체로 봤을 때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. 자, 근거는 뭐냐면요. AI 산업이 발전하면서 데이터 센터나 뭐 기타 칩들 생산이 필요하고 고도화가 필요합니다. 그런 과정에서 전력 소비가 필수적입니다.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특정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전기를 보낼 때요. 이 전선에서 전력 손실이 발생해요. 과학적인 이야기는 적당히 치우고, 자,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이 전력 소비에 의한 전기 에너지 낭비가 발생합니다. 자,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배터리를 활용한 ESS. 자, 두 번째는 소형 원전.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SMR을 활용하여 지방 에너지 생산. 요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4위 LG에너지 솔루션과 5위 두산 에너빌리티의 위치가 둘이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는 위치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고요.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4위에 해당하는 종목이 올해 저점 대비해서 3배가 올라가는, 본전 가격 기준으로 4배가 상승을 한 거예요. 본전 가격 기준으로 4배가 상승하는 이런 기적적인 상황이 사실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. 자, 그러면 이 주가가 과연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인가? 첫 번째. 자, 그리고 두 번째. 그러면 여기서 시나리오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?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현 정권에서 봤을 때, 현재 정권에서 이 수주 실적 굉장히 고평가할 겁니다. 할 수밖에 없어요. 자, 그리고 이 수주 실적을 바탕으로 흑자 전환을 성공해야 합니다. 자, 최근 3분기 연속으로 당기순이익이 손실이 났어요. 자, 그럼 영업이익은 이익이에요. 자, 그렇다는 건 기타 비용에서 어딘가에서 지금 빵꾸가 나고 있다라는 거고, 이 빵꾸가 나고 있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영업이익이 당기 순이익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
이 고점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겠네요. 자, 그런데 이 고점 부근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단기 순손실이 단기 순이익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단기 순이익, 단기 순손실의 개념은 지금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어느 정도의 빌드업이 필요한 과정이고 그 빌드업이 아직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점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전 사장이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산업자원부 장관은 생각보다 권한이 크다. 요거를 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 국무위원으로서 딱 중간 위치입니다. 생각보다 권한이 크죠. 산업자원부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다른 유관 부처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순위가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순위가 높아요. 자, 거기에다가 두산에너빌리티 수출을 많이 합니다. 뉴스케일 파워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기업은 수출 위주의 기업이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유럽에 혹은 중동 지역 이런 쪽으로 수출이 현재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게 ESG가 필수적이다. 자, 그런데 산업자원부 장관이라는 파워 그리고 이 기업의 국가적 위상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ESG에 상당히 옹호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이고 정부도 이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스탠스를 취해줄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현재 차트적 위치를 봤을 때 저점 대비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하는 그림,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만요.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뭐냐? 이 거래량이 앞에 거래량을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이때 매집했던 사람들이 지금 거의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. 자, 거기다가 이 하락 이후에 1차 하락 이후에 월봉으로 봤을 때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의 하락 이후에 상승했던 반등을 줬던 부근까지 지금 현재 주가가 와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 부근은 굉장히 강한 매물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. 이 부근에서 대부분의 개미들은 수익 실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혹은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미들은 여기에서 신규 진입을 하려고 할 거예요. 자, 그렇게 되면 이 신고가를 계속 랠리를 가준다면 뭐 전고점까지 가줄 수도 있겠지만 그 랠리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실패할 경우에는 이 저점 부근 여기 한번 찍었던 이 저점 부근 정도까지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, 그렇다면 53,000원 정도를 지금 현재 지지라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53,000원을 지금 지지라인으로 보게 되면요. 슬프게도 고점 대비 20%가 하락하게 됩니다. 물론 이 20%가 한 방에 빠지진 않을 거예요. 두 달, 세 달에 걸쳐서 천천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요. 이 부근에서 우리가 다시 재차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보는 게 가장 좋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쉬운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렸다는 점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아포카도 트레이더였습니다.